우리 도시를 부탁해 AI 산불 감지 시스템 만들기 90차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축구 경기장 한 세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크기가 좀 큽니다. 보통 학생들이 사용하는 책상 크기보다 조금 더 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부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차시는 2인 1개 꼴로 준비물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 2명에게 햄스터 하나만, 그리퍼 하나, 컵 하나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축구 경기장을 만들어서 USB 카메라를 그 위에 얹어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기기에 상관없이 USB 카메라도 모두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면 보드게임이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반전체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 보드게임과 연관 지어서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반 전체에 한 세트가 보내졌을 겁니다. 활동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3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맨 처음 왼쪽에 있는 빨간 아이는 산불입니다. 두 번째는 노란색 쿠키입니다. 쿠키가 그려진 이유는 헨젤과 그레텔이 자기가 지나온 곳을 표시하기 위해서 과자 부스러기나 빵 부스러기 이런 걸 떨어뜨리죠. 거기서 고안이 된 쿠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물 카드입니다. 하지만 호수에 파란색이 있죠. 색인식을 할 때는 딱 같은 색은 하나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색칠하지 않고 모양만 그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아르코 마커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도 한 장은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는 예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밑판도 2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에 건물 그려져 있는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활동이 장애물을 생각할 때와 안 할 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한데 처음에는 집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활동하다가 이제 집을 피해서 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한 장으로도 충분히 활동이 가능할 거로 생각됩니다. 이 차시는 이 색깔을 인식해서 좌표와 크기를 인식하는 과정이 컴퓨터한테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코드를 실행시켜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축구장을 사실 선생님들이 모두 설치하시기는 힘들 텐데요. 수업 시간에 설치하기에는 또 은근히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날에 끝나고 갈 때 축구장은 미리 만들고 가라라고 얘기한다든지 정식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와서 기다리는 친구들하고 만든다든지 해서 미리 설치 과정을 진행해 놓으셔야 아마 수업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축구장 만들고 웹캠 붙여서 선 정리하는 것까지는 수업 전에 미리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차시도 그렇고 이번 차시도 그렇고 좌표 개념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전 차시에서는 시간 관계상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넘어갔는데요. 이번 차시에도 좌표 개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좌표 설명을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경험이 좀 있어서 화면상의 좌표 활용에 대해서 익숙한 경우에는 그 슬라이드는 띄워놓고 바로 활동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코드가 좀 길고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코드 파일을 제공해 두렸는데요. 이것을 수업 전에 미리 다운받아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의 수업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카메라는 위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에서 좌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2-1도 있고 2-2도 있고 3도 있죠.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활동 하나가 더 늘어난 거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2-1은 산불을 감지하는 시스템, 2-2는 그 산불을 끌어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2가지 활동을 하는 거고요. 3은 2-1과 2-2를 활용해서 게임을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 아니고 앞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전 차시들과 비슷하게 2가지 미션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와의 연결로 AI로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먼저 산불 피해에 관한 영상을 보면서 심각성을 느껴보고요. 실제 산불 감지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불이 난 장면과 비슷한 자연현상이 워낙 많아서 산불을 AI 카메라로 감지하는 것은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합니다. 산불이 감지되었을 때 이 위치를 어떻게 나타낼까? 라고 하면서 좌표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간단히 좌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간단히 학생들이 좌표를 말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넣었습니다. 지금 보면 파란 점들이 보이는데요. 이 안에는 보물상자, 즉 빨간 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볼까요? 여기 보면 당첨이 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0,0은 어딜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X만 봤을 때 0인 부분, Y도 봤을 때 0인 부분, 여기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눌렀을 때 빨간 점이 나오면 당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꽝을 볼까요? 꽝은 10, 3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X10 이 위치를 눌러보면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꽝이다 라고 아이들한테 말해준 다음 재미삼아 이제 좌표를 누르면서 꽝인지 아니면 당첨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혹시 간식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한번 선물로 주면서 흥미를 돋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기 과정입니다. USB 카메라가 아래를 보도록 지지대에 고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 흰색 봉 부분과 USB 카메라는 테이프로 간단하게 붙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활동 도중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고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르코 마커를 자르게 되는데 이 검은색 선을 보고 검은색을 따라서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은색 바깥에 있는 여백의 ID1이라고 되어 있는 이 흰색 부분이 살아있어야만 마커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검은색으로 자르면 안 되고 바깥에 있는 회색 선을 잘라야 된다는 것을 꼭 강조해 주십시오. 아르코 마커를 통해서 햄스터의 위치와 방향이 계산되기 때문에 이 마커는 잘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잡기 위해서 아주 살짝 접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국만 나도록 해서 그 선을 기준으로 붙일 수 있도록 살짝 접어줍니다. 그리고 그리퍼 위에 아르코 마커를 붙이게 되는데요. 여기 파란 선을 살짝 뒤에를 접었었잖아요. 그 접은 선이랑 햄스터 로봇의 뒤가 딱 맞도록 붙여주신 다음 양옆에 여백에 있는 이 검은 선이 햄스터의 몸통이랑 맞게 붙여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마커의 중심 부분하고 바퀴의 중심 부분이 맞도록 되게 되는데요. 이게 어긋나게 붙어져 있거나 하면 컴퓨터가 계산하는 위치 값이랑 이 햄스터의 값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작동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 감지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봅니다. 산불 감지 시스템은 계속해서 빨간색을 찾도록 되어 있는데요. 빨간색을 감지하면 경보음을 울리고 산불이 발생했음을 알려야 됩니다. 색깔 찾기 블럭을 추가합니다. 색깔 찾기를 추가하면 비디오 감지가 자동으로 같이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모든 색을 찾기를 하면 얘가 색깔을 인식하는 대로 이렇게 네모로 나타나게 됩니다. 파란색의 경우에는 파란색 네모 하나만 보이죠. 그러면 제가 얘를 파란색으로 인식했다라는 뜻입니다. 인식된 것은 이렇게 사각형 테두리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안에는 위치 정보, 넓이 정보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컴퓨터는 계속해서 위치와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색을 잘 인식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면 좋습니다. 붉은색을 잘 인식하는지 파란색과 노란 한번 카메라 위에 올린 다음에 색을 한번 찾게 해주는데요. 만약 색을 잘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색을 보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산불 감지 코드 자체는 어렵지 않아서 학생들에게 맡겨도 프로그래밍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카드를 만났을 때 경보가 울리도록 했는데 이 경보 소리가 사방에서 울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시끄럽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보를 끌 수 있는 시스템도 꼭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음량 조절도 꼭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언제든지 소리를 끌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처음에 시험해 볼 때는 항상 소리 나는 즉시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소리를 좀 꺼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저희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처음에 확인만 해보고 음량을 완전히 죽여놔서 소리가 안 나도록 했다가 나중에 완성되고 나면 시험할 때 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산불이 울렸으니 끌어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산불을 끌어 출동을 할 소방 햄스터를 프로그래밍 해봅니다. 이렇게 마커 찾기를 했을 때 제대로 인식이 되면 마커 번호가 뜨면서 주황색으로 인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커 번호가 안 맞게 뜨는 경우에는 아마 카메라를 뒤집어서 나타내기 블럭이 그냥 보여주는 블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블럭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햄스터가 산불을 인식하고 끌어가려고 하면 그 산불까지의 방향과 거리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블럭이 필요한데요. 이런 블럭이 있습니다. 얘는 마커 중심에서 목표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거리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향인데요. 이 마커의 중심에서부터 우리가 지정한 지역까지의 방향이기 때문에 햄스터 로봇의 방향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블럭을 그대로 쓰면 우리가 산불을 찾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방향 계산 블럭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소방 햄스터 기본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나만의 블럭 만들기를 이용해서 두 가지 블럭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산불 방향으로 도는 것, 그 다음에 그 거리를 계산해서 찾아가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블럭이 만들어져 있으니 이 만들어진 블럭을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이 블럭을 지우는 경우 아무리 우리가 새로 만든 블럭을 사용해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둔 정의하기에 밑에 있는 블럭들은 건들지 말더라 라고 꼭 이야기를 해주시고 햄스터 로봇이 불을 끌어 출동했을 때 불카드를 그냥 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밀리지 않도록 살짝 그 로봇 있는 쪽 또는 호수 쪽을 테이프로 그 방향만 살짝 붙여주면 밀리지 않고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리를 옮길 때도 조심스럽게 떼면 잘 떼어지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떼어서 다른 장소에 옮겨서 불이 난 상황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불을 끄려면 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컵에 물이 들어있다고 가정하고 컵에 물 카드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때 물 카드의 중간에 컵을 붙이게 되면 집게로 잡았을 때 이 물 카드가 아르코 마커를 가리게 돼서 인식에 방해를 줍니다.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컵의 가장자리 부분에 물 카드를 붙여서 잡았을 때도 아르코 마커를 가리지 않도록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처음 잡을 때는 위치를 그림과 같이 딱 잡아주셔서 잘 들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불을 끄는데 컵을 이렇게 들고 옮기면 공중에 종이가 떠 있다 보니까 불 완전히 안 꺼졌는데요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신경 쓰이시는 분은 중간에 있는 장애물, 고층 빌딩을 생각했는데요. 빌딩을 피해서 출동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또 다른 기준점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이 불카드에
X좌표를 이용해서 Y좌표는 생각하지 않고 X좌표만 맞춰서 이동한 다음에 Y좌표만 생각해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하면 쿠키 카드가 없더라도 우리가 출동을 피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어려운 감이 있기 때문에 쿠키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중간점을 하나 정해서 먼저 노란색을 향해서 간 다음 거기서 빨간색을 향해 가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색을 이용해서 다양한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방심은 금물 우리 산을 지켜라 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심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라는 생각에서 만든 놀이인데요. 우리의 방심으로 불이 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다음 중앙에 모여서 텀블링 몽키 놀이를 하는 겁니다.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 막대를 뽑았을 때 원숭이가 밑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죠. 떨어졌을 경우를 우리가 방심해서 불이 났을 경우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놀이는 미션 도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출동 시간이 측정 기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불러와서 사용하셔도 좋고 또는 지금 화면을 참고하셔서 학생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타이머를 추가하도록 지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동 기록들을 보고 출동을 다 더했을 때 가장 적은 시간인 팀이 승리하는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명이 한 팀이니까 팀별로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주사위를 던져서 텀블링 먼키 놀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원숭이가 떨어지면 그 바로 앞에 사람이 산불이 날 수 있는 상황, 예를 들면 뭐 불장난을 했다거나 이런 상황을 하나 얘기하면서 원숭이를 떨어뜨린 팀의 말판 위에 어떤 장소든 불카드를 올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낙엽 위에서 불장난하다가 불이 났어요 하면서 경보음이 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팀은 이제 자기 자리로 가서 불을 꺼야 하는 겁니다. 사회와 연결하기로는 AI나 카메라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재난을 대비하는 사례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2차 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